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 기념사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6월 26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UN 참전용사 추모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겁니다. UN 참전용사를 추모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참전용사가 모두 다 사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몽땅 추모해 버린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모사와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증해 가기로 합시다. 먼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추모사를 발표한 이 행사, 그것은 정식 명칭이 보훈처가 주관한 UN 기념공원 추모식 이런 것입니다. UN 기념공원에 안장된 그 전물장병들, 그들에 대한 추모식 행사인 것이죠. UN 기념공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UN에서 지정한 세계 유일한 유엔군 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6.25 기념식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뒤늦게 부산 UN 기념공원에라도 갔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그렇게 우리가 믿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번에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추모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추모식에서 대독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내용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 연설문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추모사는 그 프린트물을 청와대에 앉아서 기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한 6.25 기념식에도 가지 않은 그런 게으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UN 기념공원 추모식, 그것은 부산에서 거행함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26일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참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가려고 헬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는데 기상이 악화돼서 그래서 경호처에서 도저히 못 간다고 해서 그런 최종 판단이 나오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다.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변명이 어느 정도나 과연 그렇겠다 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변명인가? 이것은 초등학생도 납득하지 못할 아주 질 낮은 변변찮은 변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일주일쯤 전에도 벌써 6월 26일에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하루 이틀 전에는 6월 26일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하고 예보를 했고, 이 예보는 적중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기예보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을 태운 헬기를 띄우려고 했다. 그것이 경호처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6월 26일 아침에 그래도 헬기를 띄우겠다고 대기시켜 놓고 계속 기다렸다. 그런데 기상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헬기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되었다. 온 세상을 헬기만 타고 가는 모양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상당히 장거리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기로 가겠다고 하는 경호처의 주장도,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경호처의 주장도 우리가 믿어주기는 어렵죠. 더구나 이러한 사전에 수차 나와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일기예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호처, 그리고 이번 행사가 해외에서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 일기가 이렇다면 KTX를 준비해서 대통령이 미리 정해놓은 이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경호처의 존재 이유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해놓은 일정을 펑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경호처, 무능할 뿐 아니라 아주 불충실한,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하는 능력이 없다는 면에서 이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이러한 경호처, 그것이 이번 일로 그 본 모습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에 그 무능함, 그리고 임무 해태, 이런 것으로 반드시 경호처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일을 그가 제대로 안 해서 못하게 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산 행사는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만 못 갔다고 합니다. 왜 장관들은 가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못 가는 것인가? 어디가 못나서 못 가는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씨가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혹시 처음부터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 추모사를 쓴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쇼만 하기로 하고 추모사를 쓴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6.25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6.25와 관련된 곳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다. 그런데 6.25 기념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기념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니까 앉아 있어도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UN 기념공원 추모식에는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역시 하는 신용만 하고 쇼만 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그렇다면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이 추모사를 텍스트, 글로도 올려놓았고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올려놓았습니다. 글로 올려놓은 게시물의 제목은 UN 참전용사 추모사. 참전용사는 추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봉황이 그려진 카드를 올려놓았는데 그곳의 제목은 부산 UN 기념공원에 잠든 UN 참전용사를 추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UN 참전용사 가운데 UN 기념공원에 안치된 참전용사만을 추모한다는 뜻이다. 물론 벤다이어그램을 못 그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또 콩고르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벌써 오래전에 책에 그렇게 썼는데 좌파들에게 콩을 고르라고 일을 시켜놓으면 계속 콩을 고르지 못해서 결국 집에도 못 가고 콩도 못 고르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과가 아닌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UN 참전용사 가운데 UN 기념공원에 묻힌 참전용사가 있고 그곳에 와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참전용사가 있고 그래서 참전용사에게 추모한다. 이름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말을 붙이면 구분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대목에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논증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후를 바꾸고 선후를 바꾸고 주객을 바꾸어도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그 내용들을 확인해 나갑시다. 먼저 추모사에 있는 내용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그래서 추모사를 문장을 한 2개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연인원 195만 명이 참전했고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분명한 데이터가 나왔죠. 195만 명이 참전했다. 여기에서 195만 명이 참전한 사람, 참전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전한 사람 가운데 4만여 명이 사망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전자가 참전용사다.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에는 결국 답을 못 찾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참전자란 전몰장병 플러스 참전용사 이 둘을 합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참전자는 큰 개념이고
참전용사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은 등호가 성립되지 않죠. 각각은. 그래서 참전자 이퀄 참전용사다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전용사는 참전자에 속하는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다. 이해했죠? 이제 또 추모사의 다음 문장입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4895명의 유엔군 전몰장병을 기리는 곳이다.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번 추모사에서 아주 적지만 몇 번 썼습니다. 안 쓸 수 없는 것이죠. 참전자들이 어디에서 싸웠고 전몰장병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6.25 동란, 6.25 전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6.25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참전자라고 하면 되겠죠. 참전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19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숫자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전몰장병 4895명이라는 것을 그 작은 동그라미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전자라는 동그라미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전몰장병이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조금 전에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했듯이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참전용사로 표시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전용사는 195만 명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5만에서 전몰장병의 숫자를 뺀 그것이 안에 들어가야만 둘의 합이 195만이 되겠죠. 그래서 참전자는 195만 명, 전몰장병은 4895명, 참전용사는 190만 9105명. 물론 이 숫자는 이 추모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위해서 나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정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참전자가 참전용사와 전몰장병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참전용사가 묻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전몰장병이 묻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6월 26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유엔 전몰장병에 대해서 추모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사를 쓰면 잘못된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다른 측면에서 검증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참전용사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밝히자 하는 것입니다. 추모사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유엔 참전 용사들께 당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기념식을 하는 그 장소에, 추모식을 하는 그 장소에 해외에서 유엔 참전 용사와 유족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오늘 당신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추모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나아가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자랑스러워하고 가족과 후손들이 그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사망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외국인들을 초대해 놓고 있는 자리에서 사망자들이 사망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엔 참전용사 혹은 참전용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살아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50%는 넘고, 그러나 완전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바로 뒷문장이 이 답을 확실하게 하나로 모아줍니다. 참전용사의 대다수가 80세를 훌쩍 넘은 고령입니다. 그러면 참전용사가 있고 그 참전용사의 대다수가 80세가 넘었으면 참전용사의 대다수는 사망하지 않은 것이고 80세를 넘지 않았어도 사망하지 않은 것이다. 일단 이 문장은 그렇게 나뉘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경우에 시종일관 참전용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인 참전용사는 추모하면 안 되겠죠. 추모는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이번 이 추모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전 용사는 워 베테랑이라고 해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온 사람, 그래서 노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참전 용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몰장병. 전몰장병은 더 워 데드 이렇게 돼 있어서 적과 싸우다 죽은 장병들의 총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와 전몰장병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정리하면 살아서 돌아온, 전쟁에 참가했다가 살아서 돌아온 모든 참전 용사,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몰장병, 이 둘의 합이 참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몰장병, 여기에 이들이 추모의 대상이고, 참전용사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감사를 해야 할 참전용사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추모사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망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참전용사들 중에도 사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할까봐 불안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자연사와 전사, 전쟁에서의 사망을 구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제목부터 해서 참전용사에게 추모사를 바쳐놓고,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을 얼굴을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문장상으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손님들에게 또 참전용사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렇게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뒷부분에서는 하지 않아도 좋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인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는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부터, 지금 당장 완전한 비핵화한다.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북 회담 끝에 발표한 그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서로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미국은 그것이 저 멀리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북한이 죽어야지. 이것이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했다. 종식은 아주 끝내는 겁니다. 뒤가 없습니다. 종식했으면 적대관계가 지난 그 미북 회담 때 종식됐다면 지금은 더 이상 적이 아닌 겁니다.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미북 회담에서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약속하자,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선언했다,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째서 남들이 해놓은 일을 스스로 이렇게 바꾸어서 발표를 하는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해야 하겠죠. 애국심도 없고 무식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무능한 경호처까지 이번에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 용사에 대한 이러한 추모사,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제 언론도 그렇고 바르게 이것을 개념에 따라서 바르게 정립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청와대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겠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면 그때는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고친 행위, 그것이 잘했다. 그러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